안녕하세요. 낙가책이 TV의 하책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은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 중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의견은 제 개인적 의견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을 좀 듣고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투자에 하시면 되겠고, 그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 책임하에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시장이 가도 문제, 안 가도 문제, 우리 회원님들께서 제가 24일에 들어가야 된다 할 때, 그때 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좀 즐기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후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관망하고 계신 분들, 한편으로는 뭐 한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왕 기다린 거 조금 더 기다려 보자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인데, 지금 현 시장에서의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제 유튜브 좀 채널이 되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이름을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이거를 AI가 잡아낸다고 해가지고 국제적인 바이러스로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면서 중국에서 시작이 돼서 중국을 강탈하고 한국을 강탈하고 그 다음에 강타입니다. 강탈이 아니라 강타하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을 한번 지금 쓸고 있죠.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고, 또 미국으로 가서 또 미국을 지금 초토화시키면서 정말 국제 이 시장이 폭락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렸던 3월이 좀 됐는데, 잔인한 3월이었습니다. 피눈물 떠나서.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께서 이 공포가 항상 기회였는데, 그 공포에 여러분들께서 움츠러들고 투자를 하지 못하고 계셔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그 공포를 좀 벗어나셔서 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2주 전에 3월 24일 날 유튜브 채널을 좀 만들어서 좀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빅스 지수를 좀 보고 공포에서 벗어나서 돈을 벌어라고 말씀드렸고, 또 환율 차트를 통해서 환율 대세 상승 후에 대세 하락으로, 그래서 시장은 대세 상승은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거기서도 여러분께서 공포에서 못 벗어나길래 악재 속에 싹이 튼다, 돈 벌기 가장 좋은 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과거에 좀 사례를 두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고, 자, 이거는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붙었을 때 누가 이길까? 이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인버스에다가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저는 올 1월 달에 인버스를 사서 이번에 인버스가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ETF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누가 이길 건가에 대한 결론을 드렸으니까, 자, 보시고 여러분께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일주일 전이니까 그때하고 지금은 좀 매매 시점 타임은 좀 다르겠죠.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시장 대응을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자, 수급 시장 대응을 좀 말씀드리겠고, 유가가 바닥을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저점 갱신이 계속되면서 바닥을 계속 찍었어요. 그래서 바닥이 어딜까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유가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바닥에 있을 때 지난주에 유가 바닥권이다 말씀드렸는데, 유가 빠져봐야 얼마 안 빠집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공포에 좀 빠져 있는데, 유가는 빠지려고 하는 자리보다는 올라갈 자리가 훨씬 더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유가는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하루 이틀의 어떤 추세를 보지 마시고 올 여름 또는 가을 정도에 여러분께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국제적인 바이러스를 통해서 국가가 어때요? 봉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국경 간의 봉쇄로 인해서의 이 농산물 쪽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이 어때요? 문제가 좀 많이 됩니다. 아무래도 농사 짓는 데서는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시골 가서 보면은 젊은 사람들, 농사 지은 사람들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농사를 좀 짓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특작물, 특산 이런 거에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좀 고용해서 많이 채용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특히 이제 프랑스 쪽이 이런 곡창, 곡물 이런 지대가 좀 많은 있는데, 그래서 프랑스 빵이 좀 유명하죠. 또 토양도 프랑스가 좀 좋아가지고 또 많이 유명한데, 이 문제가 된다 하면은 곡물 파동도 올 수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국내외 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주식시장을 좀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거에 좀 초점 맞춰서 좀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도 좀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많은 우리 회원님들께서 시장에 대한 지수에 대한 염려를 좀 많이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시장은 장기 상승을 합니다. 대세 상승을 해요. 원달러 지수만 보고도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의 주가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 방향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루하루 움직이는 그런 주가에 영향을 받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좀 상승을 한다, 그 생각으로 좀 마음 편하게 여러분께서 좀 보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루 이틀은 귀신도 모른다라고. 근데 자꾸 여러분들께서 하루 움직임에 대한 너무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데, 그거는 주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좀 봐야 되나 염려를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들어가기 전에 이거 선물 지수 한번 실시간인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보시면 다우라든가 S&P 500, 나스닥 1.56, 1.49, 1.40, 그 다음에 독일도 1.26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프랑스는 조금 빠지네요. 이탈리아도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고, 자, 유럽 국가에서는 약간씩 좀 엇갈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유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지막에 조금 주가가 흔들렸기 때문에 이거 좀 불안한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EU 쪽에서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결렬이 된 부분이 나오면서 여러분들께서 그것 때문에 좀 흔들렸는데, 국제적인 이제 부양책 합의 불발이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흔들렸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국내 해외 시장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여러분들께 해외 시장 안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국 시장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워낙 빠르게 또 강하게 특히 코스닥 쪽에서 강하게 좀 올라왔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염려가 좀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국가들 봤을 때, 특히 미국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봤을 때 안 나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안 나쁜데 자꾸 여러분들께서 이거 두려워하고 계시는데, 조금 여러분들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장기적인 상승해요. 중간에 한 번씩 파동이 치면서 상승을 하는 거지 계속 다이렉트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려요. 영원히 빠진 주식 없고요, 영원히 상승한 주식 없어요.
가다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빠질 것이고, 또 가다 보면 또 빠지다 보면 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번에 엄청 시장이 빠질 것 같았잖아요. 막 주구장창 빠질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은 어때요? 안 빠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급격하게 상승세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좀 예측을 하지 마시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려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 내일 어떨까? 그 두려움에 계속해서 빠져 계신다. 우리가 언제 주식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용할 날은 없어요. 항상 주식은 시끄러워요. 언론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어때요? 투자자분들에게 전달하지만은 그 언론이라는 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의사결정을 못하게 하는 하나의 또 요인이에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나치게 언론, 이 보도된 내용을 너무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께는 독이 됩니다. 포인트만 잡으셔야 돼요. 포인트만 잡으셔야 돼요. 딱 포인트만 잡으시면은 어떤 누가 말을 해도 그게 거기에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자들의 그 언론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꾸 흔들어야지만이 어때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언론이에요. 그래서 언론이라는 것은 전부 다 여러분께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거기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내용만 잡아 놓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면 힘들고 저기서 말하면 이게 저는 여러분께서 조금 신중하게 제가 말씀드린 너무 그런 이야기에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제 방송을 좀 들으시면 여러분들께서 딱 제가 그 포인트만 알려드리잖아요. 포인트만 딱 잡고 가시면 되세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런 이야기 뭐 들을 필요 없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 5일선 그 포인트만 딱 잡고 가신다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차트를 좀 보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국내 좀 차트가 좀 되겠어요. 자, 제가 코스닥을 5월 18일부터 해서 3월 18일부터 해서 자, 여기서부터 해서 레버리지를 말씀드렸는데 코스피 레버리지가 아니라 코스닥 레버리지를 말씀드렸다고 했죠. 다 알고 계시죠? VIP 회원님들은 지금도 보유하고 계시고 무료 카톡방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었는데 14일날 이후에 여기에서 제가 들어가셔야 된다. 이제 시장은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포인트를 알려드렸는데 이때 이제 많은 약재가 나오니까 쉽게 어때요? 클릭이 안 되죠. 클릭이 안 되죠. 그 마음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왜 두렵잖아. 내 돈 까지면은 손실 나면은 속 아프잖아요. 내가 어렵게 돈을 벌었는데 그러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악재 속에 싹이 튼다고 하면서 그 공포가 왔을 때가 좀 기회다라는 말씀을 이제 무료 톡방에서 말씀 좀 드리고 했었는데 그대로 지금 보시면 쭉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딱 잡아드린 이 이후에 24일날 이 포인트 자리부터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추세가 좀 되겠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 자, 쭉 올라왔어요. 코스닥이. 코스닥이 워낙 단기간에 지금 V자 반등이 크게 올라오다 보니까 피로가 쌓였어. 우리도 어때요? 너무 열심히 뛰고 나면 어때요? 몸이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듯이 주가도 이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피로도가 쌓여서 여기에서 잘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코스닥이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조금 강하게도 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강하게 이제 들어올 때는 어떤 이제 악재가 하나가 이제 터지면은 조금 강하게 들어올 것이고, 악재가 없이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 들어온다 하면은 깊게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좀 지금 봤을 때는 뭐 일단은 조금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만 두고 봤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또 다른 거하고 또 믹스를 해서 봤을 때는 또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닥만 두고 봤을 때는 지금 피로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했죠. 제가 여기서부터 오버슈팅이 나온다. 여기서 나온 것은 오버슈팅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매수하시려는 분들, 신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참으시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하셔서 또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일정한 현금을 좀 확보를 해 놓으신 게 좋으시겠고, 그리고 나서 빠지면 다시 사시면 되겠고,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정확하게 이 포인트를 잡으셨다 하신 분들, 조정이 나와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셨으면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정을 주고 올라가게 흐름을 좀 만들어 낼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나는 이제 조금 뭐 캔들 보고 거래량 보고 하는 게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5일선 보시면 되세요. 제가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5일선을 제가 보라고 말씀드리고, 가장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볼 수 있고 가장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5일선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거래량이라든가 캔들, 이동평균선, 뭐 수급 이런 걸 좀 보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게 조금 안 되시니까 그래서 이평선을 5일선으로 자꾸 좀 대응을 하시면 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코스닥만 가지고 봤을 때 이야기가 좀 되겠고요. 자, 제가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 여러분들께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나쁘지 않다. 근데 왜 자꾸 나쁘게 좀 생각을 하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원달러 지수 때문에 저도 지금 마음 편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원달러 지수 영상을 여러분들 꼭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세 상승한 후에 대세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자, 2014년도부터 해서 2016년도까지 원달러 지수가 대세 상승하는 동안에 국내 시장 어때요? 박스권에 갇혀 있었잖아. 코스피를 한번 보시면, 자,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2014년도부터 해서 어때요? 2016년도까지 박스권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주가가 안 갔어. 왜? 원달러 지수가 갔기 때문에 지수가 박스권에 계속해서 가두리가 되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 뒤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서 2016년 여기 기점으로 해서의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장기 상승세가 나오죠. 거의 한 2년 가까이를 장기 상승세, 대세 상승이 한번 나와줬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원달러 좀 지수가 좀 되겠어요. 지금도 뭐 원달러를 좀 보고 계속해서 간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2016년 2월부터 해서 2018년까지 해서 원달러 지수가 빠지니까 어때요? 반대 현상으로 시장은 갔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서 올해 3월까지 해서 어때요? 원달러 지수가 대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어때요? 여기서부터 시장은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원달러 지수를 보시라고 계속해서 영상에다가 올려 영상 방송하기 전에 그걸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리는 게 그거 이유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원달러 지수는 대세 하락으로 갑니다. 여기 시작됐어요. 여기서 1296원 돌파를 해도 거기서 얼마 돌파 안 합니다. 얼마 돌파 안 하고 거기서 또 근데 그래서 1296원으로 봤을 때 충분히 대세 하락이 시작됐다. 이어졌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날 24일 날 이날 방송에서 원달러 지수랑 다 같이 말씀드렸잖아. 여러분들께서는 더 갈 줄 알았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맞죠? 맞으시죠? 더 가실 줄 알았잖아요. 그랬죠. 여기 딱 보실 때 다 가셨는데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점 매수 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보시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시장은 강하게 지금 가고 있죠. 특히 코스닥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달러 지수를 봤을 때 원달러 지수가 대세 하락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냥 대세 상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두려워하고 계시는데 조금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단기적인 상승, 단기적인 조정 나오는 거 그거에 너무 민감하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 다 분석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가라는 것은 선반영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원달러 지수를 봤을 때 이미 다 선반영이 다 되면서 잘 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을 조금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열렸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 그 회원님, 무료 회원님이신데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아우 부방장이신데 제가 놀랬습니다. 경제주자 저하고 아무 유명식도 없으셨는데 완전 자가 포인트 잡으셨더라고. 자, 지금 지수 보면은 국내에 양시장 조정 받을 타이밍이 하긴 한 것 같은데 미국 증시가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만약 미국 증시가 밀렸다면 진지게 조정 받았을 듯. 그래서 제가 이 댓글에다가 빙고 해놨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걸 이제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이분 말이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았어요. 시장 보는 포인트가 정말 정확하게 잡았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정 받아야 할 구간인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아야 할 구간인데 조정을 받지 않는 이유는 미국 시장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월요일날 아침에 이 상태야. 월요일 양봉 나오기 전에 국내하고 해외 동향 말씀드렸을 때 이 양봉 나오기 전에 이 상태에서 금요일까지 보고 제가 월요일 아침에 영상 올려드리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해외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괜찮다, 좋다, 좋아요. 미국 시장 진짜 좋습니다. 미국 시장 그대로 이렇게 쭉 올라와요. 미국이요, 여기서요 잘만 조절 잘하면요 이번에 3월달, 4월달에 29,568포인트도 넘길 수 있어요. 미국이 29,568포인트 다 오죠. 그냥 이번 달에 4월달에 넘겨버릴 수 있다고. 그 정도로 힘이 좋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조정 주고 상승하고 조정 주고 그냥 가버릴 수가 있어요. 미국이. 그만큼 미국 힘이 지금 좋아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두려워하시길래
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두려워하실까? 그러니까 시장은 그냥 바닥을 찍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요. 장기 상승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4월달이 가버릴 수 있다니까 지금요. 29,568포인트를 그냥 돌파해버릴 수가 있어요. 다우가 그만큼 좋아요. 지금 뭐 미국 쪽에서 코로나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그거 다 잡혀요. 그거 안 잡히겠습니까? 언젠간 다 잡힙니다. 이게 이제 언젠가가 이제 중요한데, 근데 이게 주가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6개월 선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3개월 선행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 달 반을 선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월 말이란 말, 3월 뭐 중순에 뭐 우리나라 같은 19일, 그 다음에 미국 같은 3월 23일이니까 얼추 봤을 때 5월 달에 가면은 어느 정도 이 코로나 쪽 부분에서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유튜브 잡은다 해서 이 국제적인 바이러스가 멈출 수가 있어요. 5월 달에 들어가면은 그래 되면은 이미 그 주가는 거기에 그 해결이 됐을 때는 올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너무 들어가실 필요 없다. 자, 이분 말씀대로 우리 경제적 자유님 말씀대로 미국 증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여기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게 된다 하면요. 국내 코스피 시장도 어때요? 같이 끌고 가는 상황이 됩니다. 같이 끌고 가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미국 시장도 같이 지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조금 늦게 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가게 되면 국내 시장도 같이 끌고 갈 확률이 높다. 일단은 어때요?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단기적인 고점은 맞아요. 단기적인 고점인데 미국이 여기에서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국내 시장도 같이 어때요?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국내 시장도 미국 시장 따라서 가버리면은 2,000포인트까지도 와볼 수 있어요. 미국 시장이 어떻게 이제 가서 마무리가 되느냐 이제 부분인데 지금 미국 시장에 그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국내 시장도 그냥 2,000포인트까지 끌어올려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거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또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분 말씀이 정확해요. 정확하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정확하게 찍어냈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대응하기 어려우시면은 5일선을 좀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제가 그래서 아까 코스닥을 봤을 때는 그게 맞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가면서 국내 시장까지 끌고 가게 돼버리면은 코스닥은 장중에 조정을 주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끌어올릴 수도 있는 그 요지도 높다라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러면 미국이 상승하면서 국내 시장을 끌고 가든 어쩌든 여러분께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5일선만 보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뭐 캔들 보고 거리랑 보고 뭐 각종 지표 보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냥 딱 단순하게 5일선만 보세요. 뭐 여기에서 이런 말, 저기에서 이런 말, 뭐 IMF에 준하는 뭐 경제 위기가 온다, 뭐 줄도산한다 막 이러는데요. 우리나라 여기에서 경제 무너지면요 다시 회복하기 힘들어요. 투자하신 분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과거에 IMF 같은 경우는 기업의 부채가 문제가 되었다면 이거는 우리는 이번에 터지면은 개인의 부채가 문제가 됩니다. 그 개인의 부채를 국가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기업이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97년도에 IMF 같은 경우는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금모해서 기업이랑 살릴 수 있지만은 이 개인 부채에 의해서 국민들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줄 것 같아요? 줄 수도 없고 주지도 않아요.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완전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발 묻어놔야 된다. 이번에 국가 정말 힘들어지면요, 살아나기 힘들어요. 그러면 주가도 안 가요. 근데 자꾸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너무, 오늘 뭐 장중에 조금 흔들렸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막 그냥 난리야. 오늘 좀 코스피 빠지고 나니까는 막 금방 또 뭐 어디 하나 뭐 무너지고 할 것처럼 막 요란스럽게 하시는데, 그런 거 담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달러 지수를 보세요. 원달러 지수 자체가 파동에서, 이 파동이라는 것은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요. 세상 망고의 진리의 법칙이에요. 파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 원달러 지수에서 파동이 끝났기 때문에, 대세하락이기 때문에 좀 가다가 멈출 수는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멈출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멈춤이라는 게 정말 여러분들께 포인트가 되는 기준이 된다는, 투자 기준이는, 이 조정이 나온다 해서 절대 여러분께서 주저하시면 안 된다. 그 기회예요. 기회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려서, 지금은 코스닥이 좀 많이 상승을 해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이 좀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코스피 쪽이, 미국 쪽이 좀 올라가게 된다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미국 시장을 동향을 잘 보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미국이 꺾이면은 우리도 같이 꺾일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지금 고점은 있는 건 맞아요. 고점에 있는 건 맞는데, 이 고점에서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된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서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수는 단기 과열 구간을 지나서 오버히팅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피로도가 쌓이면서 상승의 폭이 제한적인 부분에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코스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이 깊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은 그 깊게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악재가 나와야 되고,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 하면은 그렇게 또 깊게는 안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코스닥이 깊게 안 나오려면은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은 저 정도 그렇게 깊게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 현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이 가느냐 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코스피도 오버슈팅 구간이지만 여기에서 더 상승할 수 있고 상승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뭐가 또 좌우하겠습니까? 바로 유가가 미국 시장을 좌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가를 또 봐야 됩니다. 근데 유가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은 바닥이다. 바닥권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강한 양봉이 나왔을 때가 바닥을 탈출한다는 신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가가 가면은 미국 시장도 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연계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미국이 어떠든 유가가 어떠든 지네들이 뭐 감산을 하든 뭐 하든 다 필요 없어. 그냥 나 단순하게 보고 싶어. 그러면 뭐요? 5일선. 5일선만 보시면 된다는 말씀드려요. 그냥 단순하게 뭐 언론에서 도이치뱅크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다른 뭐 기타 동남아시아 쪽에서의 뭐 국제적인 바이러스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수많은 정보가 나오는데 그런 거에 너무 민감을 하지 마시고 그냥 딱 단순하게 5일선만 보고 가셔도 충분하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방송을 좀 마치기 전에 제 유튜브 채널을 좀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제 이력이 나와 있고 특별반 문의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방 링크가 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링크도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링크를 타고 오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시향에 대한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장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 하시니까 오셔서 좀 받아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또 이거는 PC로 보신 분들이고 또 모바일로 보신 분들은 이거 제목 클릭하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제가 그 서울경제 아니 저기 뭐냐 자 머니투데이 방송에 제가 좀 출연하고 있는데요. 그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이게 방송이죠. 이건 방송에서 제가 종목을 추천한 거기 때문에 제가 속일 수가 없죠. 자, 3월 31일 날 모트렉스 자율주행차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카, 커넥티드카 관련해서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 14.2%. 어제 뭐 공기청정기, 차량용 공기청정기 뭐 증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때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제가 또 최근에 그 추천한 또 종목들인데 이건 이제 포트예요. 제가 방송에서 직접 포트로 했던 종목인데 KM6 같은 건 4월 1일에 추천해가지고 현재 22.49% 오늘 기준을 잡았을 아침 아프리카TV는 13.47, LG화학은 15.57, 현대차는 7.79%, 제주 반도체인데 제주 반도체를 오타가 났네요. 4%.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좀 수익이 조금 나고 있다 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여러분 시장 뭐 두려워하지 마세요. 좋은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가 있으시니까 좋은 종목을 좀 투자를 하시려고 여러분께서 많이 좀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카톡방이에요. 지금 우리 회원님들께서 좀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신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오셔가지고 이런 내용들 보시면서 참여를 좀 해보시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셨거나 좀 여러분들 마음에 좀 와닿으신다 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을 설정해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